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아이의 능력 성장, 자녀 부모 훈련입니다. 내 아이가 태어나서 만 2세가 될 때까지를 영유아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능력 성장보다는 몸, 마음의 성장이죠. 그래서 주로 돌봄이 이루어집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씻겨주고, 놀아주고 등등이 되겠죠. 그리고 내 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줍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되게 되죠. 이 영유아기 때 일어나는 능력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배변 훈련이 되겠습니다. 즉 배변 능력이 되겠죠. 본격적인 능력 성장은요, 만 3세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물론 만 3세 이후에도 몸, 마음은 성장합니다. 동시에 능력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능력을 내 아이가 갖추게 되느냐? 그것은 선택이 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은 그 능력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내 아이가 갖게 될 능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공부하는 능력, 학습하는 능력, 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겠죠? 네, 그런데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지식과 언어입니다. 네, 사실은 다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다른 이제 능력들은 공부만 가지고 학습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은 어떤 중요한 능력들이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6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기본 생활 능력이라는 겁니다. 기본 생활 능력은 말 그대로 기본 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본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먹고, 씻고, 입고, 이동하고, 놀고, 쉬고, 자고, 그리고 정리하고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기본 생활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정말 기본이 되겠죠. 하루에도 뭐 매일 똑같은 게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생활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선택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 능력은 내 아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죠. 내 아이가 처음에는 당연히 모른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엄마가 해줘 하죠. 예, 그래도 자꾸 선택을 주면은 내 선택 능력이 당연히 생기겠죠. 선택에 기회를 주지 않으면은 선택 능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내 아이의 선택은요,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는 이걸 원한다 그랬다가 조금만 지나면은 또 다른 걸 원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호기심이라고 한다면은 계속 변덕스럽게 변하게 되죠. 또 몇 시간 또는 뭐 하루, 며칠 또는 뭐 일주일 만에 변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한테 변덕스럽지 말라 하는 것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변덕스러운 게 당연한 거니까요. 예, 그러면은 좀 더 꾸준해지는 것, 뭐, 한 달. 네, 한 달이 된다. 한 달 동안 꾸준히 그것을 한다. 그것은 거의 중학생 때 또는 고등학생이 돼서야만이 그것을 지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변덕스럽지 않게. 네. 그래서 선택을 주어줬을 때 갖게 되는 게 이제 선택 능력이 됩니다. 세 번째가 수행 능력 또는 실행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원하는 것이 될 때까지 실행하는 능력, 이게 이제 실행 능력이 되겠고요.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뭐 누구나 어떤 문제에 직면하지 않겠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 네, 엄마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고요. 스스로 해결해 주는 능력이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이 됩니다. 네 번째는 관계 능력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가면 갈수록 제일 중요한 능력이 되겠죠. 관계 능력. 네, 첫 번째는 태어나서는 엄마와의 관계, 또 아빠와의 관계, 형제가 있다면 형제 자매와의 관계, 그리고 친척이 돌봐준다면 친척과의 관계, 그리고 돌보미가 있다면 돌보미와의 관계.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집에 갑니다. 그럼 친구를 만나게 되겠죠.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점점 나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와의 관계. 네. 이런 관계를 갖다가 원만하게 그리고 쉽게 수행하는 능력. 이게 이제 바로 관계 능력인데요. 관계 능력의 기본은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은 내 아이가 생각하는 바 또는 느끼는 바를 갖다가 잘 표현하는 능력. 또 그 반대로 남이 생각하는 바, 남이 느끼는 바를 갖다가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소통 능력이 됩니다. 다수와 함께 할 때 어떤 다수와 함께 같은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협동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협동을 잘 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협동 능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리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다수를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지도력이라고 합니다. 네, 합쳐서 전부 관계 능력이라고 하죠. 네, 다섯 번째는 경제관념 그리고 경제 능력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갖다가 내가 관리할 수 있고, 내가 소비하는 것을 갖다 내가 쓰는 것을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경제관념, 경제 능력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고위 능력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통찰력,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예지력입니다. 통찰력은 딱 요거 한 군데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체를 아울러서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통찰력이 되겠죠. 창의력은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 아니면 기존에 있지 않았던 것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능력, 이게 이제 창의력이라고 하고요. 예지력, 단지 과거와 현재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능력, 이걸 이제 예지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능력은요, 경험에 의해서, 체험에 의해서 성장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만나게 될, 겪게 될 경험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그것은 그림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를 둘러싸고 이제 경험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첫 번째 경험은 당연히 엄마가 되겠죠. 그리고 내 아이가 성장하면서 가장 큰 영향을 경험하게 되는 게 바로 엄마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는 엄마가 가르치는 것을 배운다기보다는 엄마가 하는 행동, 엄마가 느끼는 것을 갖다가 보고 느끼면서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가 당연히 아빠가 되겠죠. 아빠는 엄마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아빠를 겪게 함으로써 내 아이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 자매, 조부모, 친척, 돌보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아기 때부터 TV를 보여주고 태블릿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이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스마트폰의 경험이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큰 경험이 되는 거고요. 학교 가면은 당연히 친구, 선생님.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가고 친구 만나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이 체험은 사실은 부모가 주로 제공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죠. 내 아이가 하게 되는 능력 성장을 하면서 하게 되는 요소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몇 가지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입니다. 엄마를 통해서는 주로 어떤 능력을 배우게 될까요? 엄마의 주관심은 뭘까요? 엄마의 주관심은, 많은 엄마들의 주관심은 사실은 공부입니다. 공부, 그 다음에 성적, 그 다음에 학교, 이렇게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좋은 대학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초등학교, 어떤 중학교, 어떤 고등학교, 그리고 각각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죠. 어쨌든 엄마를 통해서는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공부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 자, 두 번째가 아빠입니다. 아빠의 주관심은 뭘까요? 아빠의 주관심은 공부보다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있죠. 그래서 기본 생활 능력, 선택 능력, 실행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관계 능력, 그리고 경제 능력, 그리고 통찰력, 창의력, 예지력, 이런 등등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아빠한테 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부딪혀야 되겠죠. 세 번째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TV, 태블릿, 스마트폰입니다. 이 TV, 태블릿, 스마트폰은 이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이미 제시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은 이게 정말 양날의 칼입니다. 잘못 사용하면은 정말 능력 성장에 정말 해가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가죠. 반면에 적절히 잘 사용하면은 굉장히 능력 성장에 좋은 툴이 됩니다. 제일 큰 거는요, 체험입니다. 체험. 그래서 체험이 다양할수록, 새로울수록 더 많은 능력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체험의 영향은요, 어린이에서 학생이 될수록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도 체험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걸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진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경험들이 내 아이의 능력을 성장시키는가는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자녀 부모 훈련을 해볼까요?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자녀가 되는데요. 부모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 아이 능력 성장, 자녀 부모 훈련의 가장 큰 틀은요. 이런 겁니다. 부모가 경험을 제공을 또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과 실행은 내 아이가 스스로 하기죠. 네. 그래서 부모가 선택하고 부모가 제공하고 그리고 하라고 체근하고가 아니고요. 선택과 실행은 내 아이가 하는 것이죠. 자, 어떤 훈련이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네 가지 훈련인데요. 첫 번째가 선택 훈련입니다. 두 번째가 스스로 하기 훈련이고요. 세 번째가 관계 훈련이고요. 네 번째가 체험 훈련입니다. 네, 체험 훈련이 제가 제일 중요한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선택 훈련부터 합니다. 네, 선택 훈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3살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 하지 말으셔야 되겠죠. 너는 공부만 해. 내가 다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면은 선택이 아니죠. 또는 너는 아직 어려서 이것도 선택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선택을 주는 겁니다. 선택을 이런 게 있다라고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것이죠. 네. 자, 선택을 줄 때는요. 한 가지만 주면은 이미 정한 겁니다. 엄마가 정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2개를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어 선생님이 있어. 아니면은 축구 교실이 있어. 네, 이렇게 이제 선택을 2가지를 주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은 3가지입니다. 네, 뭐 세 번째가 뭐겠어요? 안 하는 게 3번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해도 본인이 안 하는 걸 선택하는 게 3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3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내 아이는 뭘 선택할까요? 네, 안 하는 걸 선택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던 대로 하는 것, 새로운 것 안 하는 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선택 훈련은요, 여기에 굴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새로운 걸 제시하는데요. 아이들이 변덕스럽다 그랬잖아요. 내 아이가 변덕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얼마 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선택을 하는데요. 선택을 갖다 제공을 하는데 뭐 매일매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루에 2가지씩 뭐 27, 24, 14개 정도를 준비하셨다가 일주일이 지나잖아요.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맨 처음 걸 다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또 새로워져요. 그리고 아이가 일주일 만에 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선택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선택 훈련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하기 훈련입니다. 절대 대신해 주지 않는 거죠. 내가 다 대신해 주지 않고요. 너는 아직 어려서 하지 않는 겁니다. 또 공부도 대신해 주지 않는 거고요. 엄마가 숙제 대신해 주기 이런 거 대신해 줄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제 스스로 하기는 기본 생활 능력을 스스로 하기죠. 네, 그래서 내 아이의 공간과 내 아이의 물품을 정해줍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방이 있다면은 이거는 내 아이의 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아이의 물품, 모든 물품은 내가 쓰는 물품은 그 방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물품과 장소를 정해주고요. 그것을 정리하는 것은 이제 내 아이의 책임과 의무가 되는 거죠. 아무리 지저분하고 아무리 정리를 안 해도 스스로 하게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것, 먹이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먹는 거죠. 엄마가 차려주는 건 합니다. 점심 준비됐어. 끝. 네, 먹어라가 아닙니다. 준비됐어죠.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입고, 씻고, 놀고, 이동하고, 자고, 정리하고, 이거는 다 내 아이가 스스로 하기입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하기 훈련이 되는 거죠. 네, 처음에는 잘 못합니다. 그리고 잘 안 합니다. 또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거죠. 할 때까지 그냥 함께 합니다. 네,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좀 지저분해도 문제 없고요. 네,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단지 스스로 할 때까지 부모가 함께 하는 거죠. 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잘못한 것을 절대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묻기 전에는요. 물으면 이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으면 가르쳐 주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잘못한 거라든지 안 한 거라든지 못한 거라든지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개의치도 않는 겁니다. 단지 잘한 것에 대해서만 야 잘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딥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걸 부모가 한번 해줘 보세요. 네, 하면 할수록 정말 가면 갈수록 더 못하게 되고요. 애는 더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네, 세 번째는 관계 훈련입니다. 관계 훈련은 많은 엄마들이 아이의 관계를 거의 엄마가 독점을 하다시피 합니다. 네, 그래서 아빠와도 부딪히지 않게 합니다. 네, 사실은 아빠한테 자꾸 요구를 하죠. 어떻게 하라고. 근데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부딪히지 않게 하려고 중간에 섭니다. 그러면은 이제 관계 훈련이 안 되죠. 내 아이의 입장에서 봐서는요, 다양할수록, 그리고 다를수록, 그리고 안 맞을수록, 네, 오히려 거꾸로 관계 능력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도 부딪히게 해야 되겠죠. 또 내 아이를 돌봤던 뭐 조부모, 친척, 돌봄이 누구와도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겪게 하는 거죠. 친구, 그다음에 선생님, 네, 누구와도 겪게 합니다. 다를수록 안 맞을수록 피하는 게 아니고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부딪히게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주워 터지기도 하고 이걸 갖다 겪게 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아이가 사람들이 다르구나. 나하고 다르구나를 갖다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대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런 이제 그것 자체가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나를 표현하고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내가 더 잘 알게 되고요. 네, 이렇게 사람과 부딪히게 하기. 이게 바로 관계 훈련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주위 있는 사람은 부딪히기 아닙니다. 사회에 있는 사람하고도 모르는 사람하고도 부딪히게 해야죠. 네, 이게 관계 훈련입니다. 네 번째가 체험 훈련입니다. 체험한다는 것은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 체험, 두 번째가 문명과 문물 체험, 세 번째가 사회 체험,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돈 관리 체험입니다. 네, 첫 번째 자연 체험. 이 정말 요새 아이들은요, 자연을 거의 접하지 않고 삽니다. 거의 실내에서만 살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곳에서, 인위적인 곳에서만 접하게 되죠. 자연 자체를 접하지 않습니다. 자연 같은 사람이 만든 자연을 닮은 것들을 또 접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자연, 사람의 손이 묻지 않은 자연을 접하게 하는 거죠. 뭐 정 안 되면은 이제 도시에 사는 분들이라면 공원을 그래도 공원이 자연에 가깝죠. 공원을 접하게 하고요. 동물과 식물을 갖다가 접하게 합니다. 뭐 곤충이 됐든 해충이 됐든, 네, 너무 해충이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자꾸 접하게 하는 거죠.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고 호수로 가고 그런 기회를, 또는 이제 하늘을 보게 하고, 하늘을 보는 방법은요, 낮에 보는 게 아닙니다. 밤에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밤에 하늘을 봐야 하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거죠. 네, 별을 봐야, 은하수를 봐야 하늘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체험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이 문명과 문물. 네, 그래서 문명과 문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이 문물이죠. 우리가 각종 뭐 돈 주고 사는 것들, 시설, 도시 자체도 문물이 되겠죠. 문명은 좀 더 나아가서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인데요. 뭐 법, 제도, 문화, 예술, 종교, 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만든 문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접하게 하는 것. 네, 이게 이제 문명과 문물 체험인데요. 그것을 현재만 접하게 하는 거가 아니고요. 과거도 접하게 하는 거죠. 역사 속에 있는 과거들, 그것도 하나만 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갖다가 과거로 가면서 더 많이 접하게 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미래도 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장 뭐 있었던 걸로 접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또 미래를 보여주는 문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또 그것을 갖다가 가서 그건 이제 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는 뭐 우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접하게 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네, 세 번째가 사회 체험입니다. 사회 체험은 그동안에 가족, 친구, 선생님이었다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체험하게 하는 거죠. 과거에는 왜 외국 아이들하고 이렇게 펜팔하게 했잖아요. 요즘 그게 굉장히 쉬울 겁니다. 그런 기회도 제공하게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사회 참여하는 것, 뭐 예를 들면 정치에 참여한다든지 환경 운동에 참여한다든지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 체험이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돈 관리 체험인데요. 네. 그래서 3살부터는요, 이제 보통은 다 사주잖아요. 내 아이가 요구를 하고 내가 사주고, 내가 알아서 사주고 챙겨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돈을 본인의 돈이다, 내 아이의 돈이다라고 이렇게 챙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통장이 안 되더라도 뭐 지갑 같은 걸로 해서 이것은 네 거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고, 뭐 1급도 1급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매일매일 줘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게 되면은 주고, 그다음에 2주고, 그다음에 월급 이렇게 가고요. 본인이 관리하는 거죠. 두 번째 그게 되면은 그다음에 이제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 그리고 그 나아가서는 이제 카드를 만들어 주죠. 많은 부모들이요, 예를 들면 핸드폰비는 대신 내줍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가장 빠른 시기에 가장 빠르게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소비도 자기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쓸 수 있게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이 네 가지가 바로 체험 훈련입니다. 내 아이의 능력이 가장 성장하는 방법은요, 내 아이가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부모입니다.